종이, 간식, 펜타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주환의 그림 교실. 김주환의 그림 교실. 수채화 교실. 안녕하세요. 김치원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선 하얀 종이와 그리고 그 하얀 종이를 메꿔 나갈 도구들과 친숙해져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바로 수채화 도구인데요. 수채화는 물감도 붓으로 그리는 거죠. 물감은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물감만 가지고 수천, 수백만 가지 색깔을 표현해낼 수가 있고, 붓은 아주 작은 것서부터 붉은 선까지 자유자재로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수채화는 그리기가 아주 간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그릴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수채화는 수채화뿐만 아니라 크레파스라든가 혹은 색연필이라든가 그런 다른 화구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수채화 교실을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에는요,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지훈 어린이.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채화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바로 팔레트죠? 팔레트. 팔레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이 있어요. 이 수채화 물감은 어떤 것은 아주 물감의 숫자가 작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많은데 뭐 굳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색깔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수채화는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스케치북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수채화를 그릴 때 종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채화용 전문 종이라고 하는 종이들은 보면은 대부분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종이들이 왜 좋냐면은 굉장히 그 종이의 질이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물 흡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의 질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수채화 그리기는 부적합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가 부드럽고 물을 잘 먹는, 물 흡수 잘하는 종이가 수채화 그리기에 편리한 도구죠. 여러분이 화방에 가시면은 비싼 값을 주지 않고서도 그 수채화 전문 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자, 다음에 붓이 필요한데요. 붓은 아주 작은 붓부터 큰 붓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붓은 약 한 8호에서 10호, 그리고 지금 이 붓은 약 20호 되는 붓인데요. 한 10호에서 15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붓은 두 자루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연필은 보통 여러분 집에서 2B에서 4B 정도 쓰는, 집에서 쓰는 그런 HB 연필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물통이 있어야 되는데 물통은 클수록 좋죠. 작으면 작을수록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저는 1.5리터짜리 PET병 을 잘라서 항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 티슈나 이 휴지가 꼭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붓을 닦아야 하거든요. 혹은 어디 흘린 물을 닦는다든가, 이게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위가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손이 지저분하면 손도 닦고 붓도 닦고 꼭 휴지가 있어야 돼요. 혹은 걸레, 집에서 쓰는 걸레도 뭐 괜찮아요. 자, 그럼 그 전에 이 팔레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보통 제가 쓰는 팔레트는 이런 식으로 칸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팔레트는 아마 이렇게 칸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고 또 크기도 아마 이보다 좀 작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칸은 뭐 굳이 많이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물감을 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물감이 이 네모난 칸 안에 중간에다가 동그랗게 조금만 짜놓고 그것이 굳어버리면 뚝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면 또 새로 짜야 되고 자꾸 그런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처음에 짤 때 물감을 충분히 짜서 네모칸 안에 가득 차게,
그러면서도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가득 차게. 그런 식으로 물감을 짜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마르면 줄어드는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또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그 생물감으로 바꿔주면은 아주 10년이고 20년이고 팔레트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채화 물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포스타 컬러도 수채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잉크예요. 그렇지만 색깔이 나오는 그런 잉크인데 이것도 물에 녹기 때문에 이것도 수채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크릴 물감이 있는데 이 아크릴 물감은 수채하면서도 굳으면 다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붓이 상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드라이어가 있으면 참 편리해요. 이 드라이어는 이렇게 종이가 젖었을 때 그것을 마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어를 켜주면 금방 마르죠. 꼭 드라이어를 여러분이 준비해 두면 집에서 보통 머리 말릴 때 쓰는 그런 드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기초 연습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수채화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붓은 항상 깨끗하게 물에 빨아 있어야 돼요. 붓을 쓰고 나서 그것이 물감이 묻은 상태로 놔두면 그 붓은 못 쓰게 돼요. 또 이런 이 물통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는다거나 혹은 필통에다가 거꾸로 박아두면은 그 붓은 끝이 휘어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붓은 오래 쓰기 위해서는 항상 붓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줘야 돼요. 자, 붓은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붓을 파레트에다가 여러분 보기 좋게 보여드릴게요. 붓을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감을 갤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붓끝이 금방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붓은 금방 못 쓰게 되고 말아요. 항상 물감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물감을 살살 풀어야지 그 다음에 이 물감이 깨끗하게 잘 풀리고 붓도 오래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붓을 가지고 먼저 쭉 그어보세요.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같은 굵기로 자,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붓을 꾹 눌렀다가 이렇게 떼고 다시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가 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해볼까요? 눌렀다가 이렇게 떼고요. 또 다시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 떼고 네, 힘 조절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반복해 보세요. 붓이 이 손에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말이죠. 붓을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눕혀서 한번 그어보세요. 아주 두꺼운 선이 그려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붓 전체를 이용해서 긋는 거예요. 자, 아주 두꺼운 선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가운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동그라미죠. 자, 끝으로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요. 재미가 없죠?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그 수채화를 처음 그리는 어린이들이 이 붓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경우예요. 붓과 아주 친해지게 되면 그림 그리기가 아주 편해져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은요. 이 물감을 어떻게 섞어서 책을 만들까?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물감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뭐가 되죠? 초록색이 되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그건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는 저희 그 파레트에서 이것을 섞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기 좋게 자, 먼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초록, 보라색을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섞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섞는데 만약에 파란색이 곧장 이리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파란색 물감이 여기에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일단 이 파란색을 섞어 쓰고 나서 다시 그 붓을 빨아서 깨끗한 붓으로 빨간색을 덜어내는 거죠. 그렇게 섞여야지 아주 예쁜 보라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쓸 때 파란 이 색이 거기에 안 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감을 섞는 건데 물감은 항상 충분하게 섞어줘야 돼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 색깔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수채화는 한 번 그어버리면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시원스럽게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색깔을 충분히 만들어서 나중에 색깔을 칠해야 그 색깔이 부족한 일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색깔에서 되게 색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발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색깔이 점점 연해지거나 혹은 점점 진해지게 만드는 거죠. 자, 보라색을 가지고 방금 섞은 보라색을 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점 연해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진하게 칠해졌죠? 자, 진하게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하게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갈수록 엷어지죠. 물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엷어지게 돼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발음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물을 먼저 발랐어요. 거의 물이죠. 네, 다음 여기에 물을 충분히 바른 그런 파란 색깔을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경계 부분에서 붓과 이 물과 물감이 혼합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발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진해지면은 점점 진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에다가 이 연습을 해보세요. 갈수록 진해지게. 맨 나중에 가서는 아주 진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진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엷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이 물감을 이 색깔을 이 자체에서 화면에서 혼합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노란색을 칠해볼게요. 노란색을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 자,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연두색을 그 옆으로 이렇게 이웃해서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노란색과 연두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자, 연두색 옆에다가 초록색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 초록색과 연두색이 만나는 부분에서 또 섞이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을 초록색 옆에다가 이렇게 섞어 칠했어요. 그럼 여기 노란색에서 파란색까지 자연스럽게 색깔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노란색의 이 왼쪽으로 주황색을 제가 한번 칠해 볼게요. 노란색이 말랐기 때문에 조금 칠해 주고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칠하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 노란색과 그다음에 주황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자, 다음에는 아주 새빨간색이 주황색 옆으로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해 나가죠. 그리고 빨간색 옆으로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그 보라색을 이렇게 한번 칠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진한 군청색을 또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어때요? 색깔이 지금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색상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이게 동그랗게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의 삼각형을 이루고 중간에 색깔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 겹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겹치기는 한 물감을 칠하고 나서 그 물감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른 물감을 칠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네, 이 초록색을 칠했는데요. 이 물감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해줌으로써 그 겹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먼저 칠한 색깔이 다 마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시 한번 입혀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 있던 색깔하고 나중에 칠한 색깔과 만나면서 만난 그 부분이 진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겹치기 효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앞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께 그 겹치기를 이용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채화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색깔을 마르기 전에 두 번째 색깔을 칠할 것이냐, 아니면 마른 후에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마르기 전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서로 합쳐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색깔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겹쳐지는 거와 합쳐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그런데 물감을 계속해서 겹쳐지게 수채화를 그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해서 계속해서 색깔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겹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주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색깔의 명도와 채도예요. 색깔은 명도와 채도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명도는 색깔이 밝고 어두운 걸 나타내고 채도는 색깔의 맑고 탁한 것을 나타내죠. 명도가 가장 높은 색깔은 노란색이죠. 우리가 노란색을 자 볼까요? 자,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노란색을 칠하고 명도가 가장 어두운 색은 까망색이에요. 가장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과 까만색이 이 까만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노란색이 있을 때 가장 그 명암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와 같은 대비의 효과를 많이 노리게 돼요. 대비가 강한 그림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기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대비가 약해도 그림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채도라고 하는 건데요. 채도가 가장 높은 색깔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진출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때 빨간색을 많이 넣게 되죠.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게 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가장 선명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도가 높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표지판을 만들 때 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것도 따라서 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도가 흐린 색깔은 회색이라든가 물감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색깔이 이렇게 흐려지죠. 만약에 이 색깔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색깔을 단순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만 여기 팔레트 위에서 색깔을 섞고 또 섞고 하다 보면은 색깔이 자꾸 여러 색깔이 혼합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지저분해지고 탁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탁한 그림이 아니고 선명한 그림을 그리려면은 가급적이면 이 색깔을 많이 타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색깔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많이 탈 수 있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있는 색깔을 한두 가지 정도만을 타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항상 팔레트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쓰세요. 자, 그럼 재밌게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기에 먼저 앞서서 이 물감을 10개 타고 진하게 타는 그 농담 조절 연습을 잠깐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봐주세요. 자, 물감을 풀어 쓰는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붓을 드시고요.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파란색 물감을 풀어서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물에 녹여두세요.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케치북 위에다가 갖다 대시고 자, 이렇게 뱀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의 붓을 움직여 가지고 재미있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화면에 물을 충분히 발라서 화면을 적신 다음에 그 적신 이 화면 위에 물감을 이렇게 찍어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 번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무지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절 따라서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요. 장미와 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종이에 물을 충분히 적시세요. 자, 이 수채화는요, 단 한 번에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림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발림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감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 물감이 마르기 전에 먼저 마른 물감이 마르기 전에 두 번째 물감을 거기에 칠해서 그것이 서로 혼합되게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드는 거죠. 자, 먼저 튤립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봐주세요.
어때요? 아주 예쁜 그림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득히 큐레를 한번 꽉 차게 그려보세요. 그것도 아주 예쁜 그림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바나나는 여러분이 항상 노란색으로 그리지만은 사실은 아주 재밌는 색깔을 섞어서 그리면 더욱더 예쁜 그림이 돼요. 한번 그려볼까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과일이 있을 거예요. 사과도 있을 거고, 혹은 귤, 그 다음에 야채, 여러 가지 무슨 호박이랄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책상에 꺼내놓고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바나나처럼요. 그러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주 재밌는 그림들을 그려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자, 저는 이 시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손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 빨리빨리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다음은 물감과 서로 겹쳐서 효과를 내는 겹치기 효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겹치기는요, 전에 바른 물감이 완전히 마를 때를 기다려서 그 위에 덧붙이는, 덧바르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붓에 이 이렇게 붓자국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붓자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자,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는 사과를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나무와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것으로 수채화 교실 1편을 끝마치겠는데요. 1편에서는 이 수채화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의 사용법과 기본적인 요령, 그리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봤어요. 자, 2편에서는 보다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수채화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어요? 네. 자, 여러분 모두 재밌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어요. 그럼 계속해서 2편에서 더 재밌는 수채화를 여러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계속 2편을 봐주세요. 다가와봐요 미술의 세계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재미를 신나게 배워요 연필과 종이 준비만 되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죠 신나게 재밌게 예쁘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봐요 미술 애니멀 코믹 펜싱 펜슬